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또 잘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은 이건데 많은 아이들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4가지를 지금 냈었는데,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아이들 수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정말 이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조한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여 년간 아이들과 함께 수학 실험을 해왔어요. 오늘 좋은 컨텐츠를 내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실 때 언급해 주신 아이들과 실험을 했다라는 말씀이 조금 궁금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시죠? 교육에서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종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한 개개인의 아이를 초중고 쭉 연이어서 가르치는 것. 네. 그래서 이를테면 초등학교 아이를 막 가르치는데 얘가 계속 나한테 배워서 고등학교 때도 나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안 가르치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자기도 힘들지만 애가 힘들면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로드맵일까? 아이에게 필요한 그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첫 번째를 그 종적 실험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것이 계량화하고 수치화되지 않으면 실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자리하고 뭐 1자리에 더하기 빼기를 한다. 그러면 몇 학년에 이거를 했을 때 20문제 정도를 하면 이게 제가 실제로 그러는 거죠. 35초 이내로 하라.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해주고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고등학교 때 쓰일 걸 대비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보면 그러는 거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험의 결과들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뭐 구구단을 하더라도 몇 초에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해라. 이때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교재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를 바꾸기를 한 30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한때 예전에 제가 옛날에 유명했을 때는 전화 오면 대부분 70-80%가 저한테 교재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되어야만 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다. 뭐 4학년을 내가 30년을 가르쳤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속선상에서 교육은 바라봐야 그 의미를 갖는 거지, 어느 한 지식을 막 열심히 잘 가르쳤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 속에서 있을 때의 그 의미가 그리고 학부모가 받아들이기가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돼야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연속선상에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쭉 가르치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수백 명이 되죠. 30명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장시간 동안 오래 지켜보시고 실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실험 데이터의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지금 학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딱 한 번이잖아요. 아이들이 몇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소중하죠. 그래서 소장님의 이런 이제 실험의 데이터, 결과물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수학 분야가 있고 제가 질문 드려야 될 부분도 많긴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일단 여쭤보려고 해요. 선행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소장님 영상에서 작금의 수학 교육이 거의 다 수학 선행에 포커스가 맞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인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은 선행이 굉장히 예정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영상에서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바라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던 거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의 내용이 한 3분의 2가 줄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은 거의 살인적인 분량이었었는데 이게 조금씩 신압으로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거죠. 예전에는 선행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해야 무슨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워낙 많아서 가서 막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대여섯 과목 중에 한두 과목을 막 다 못해요. 그러면은 후루룩 보내보다도 이제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안 된다. 빨리 가서 뭘 해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 예전의 전략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분량 면에서 있고 또 하나 예전에는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한 두 문제가 있다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4, 5년 전부터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준킬러 문항이 대여섯 개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이 나머지 4점 자리에 좀 채워지는 경향들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분량이 적어졌으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거와 심화는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심화도 하고 선행도 둘 다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깊이를 달리해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중3 때까지 고1 과정을 끝낼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이 무리가 가지 않는 분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하냐면 고등학교 전체의 수학 내용 중에서 고1이 제일 어렵고요. 고1에서 스포자가 다 나오는 거지 고2, 고3 때 가서 스포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더 쉬워요.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고2 때 좀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것은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함수를 못 잡아서 나오는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부족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고등학교 그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죠. 또 하나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두 개를 포기하는 애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안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대여섯 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짚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두 가지 개념하고 연산이라고 하는 이 비중이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여섯 개를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산에 빠르기가 중요해질 거고 또 하나 새로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 방법은 개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하고 연산의 비중을 좀 더 높여주고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부분이 새로이 바꾸지 않고 예전에 하던 식대로 막 실력 없는 애는 더 빨리 가서 고등학교 더 반복을 해야 된다.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반복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전략이 예전 전략인데 그 수정된 전략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실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실험 결과들을 많이 지켜보시다 보면 아이들별로 공통점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걸로 인한 결과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또 잘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은 이건데 많은 아이들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네 가지를 지금 냈었는데 첫 번째가 암기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암기가 나쁘다고 하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전교 1등이 암기가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는 애가 전교 1등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한 그분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래요. 근데 외우지 말고 이해도 가능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그걸 왜 외워? 몇 번 이해하면 외워지는데 그분은 외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일반 사람은요 이해했잖아요. 그냥 이해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연산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구화가 돼서 이해하고 외우고 그리고 체화까지 가야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알려준 것처럼 보여서 체화로 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을 원천 차단한 거니까 외우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와 암기는 원래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전이 암기인 것 같고요. 전 세계 어떤 교육도 암기되지 않는 교육은 없어요. 외우지 말라라고 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비효율 공부 방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수학의 공부는 다른 과목과 달리
연역적인 공부 방법에, 그럼 또 연역법 하니까 또 어려운 얘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연역법이란 간단해요.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도 알고 있는 거고 사람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잘 보시면 개념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념을 지시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뭐죠? 분수가 뭐죠? 나누기가 뭐죠? 배수가 뭐죠? 약수가 뭐죠? 제가 쭉 쟀는데 그거가 막 안 나와요. 설사 나온다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해주면 약간 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즉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이걸 문제 풀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문제가 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라는 자체를 좀 이해하고, 고등학교 전교 1등이 뭘 물어봐서 개념을 물어봤는데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못 아는 애들이 그렇죠. 개념이 뭐야? 미분이 뭐야?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문제 줘봐 이러는 거죠. 문제는 푼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풀었던 문제를 다시 외우는 게 수학적 사고력이나 우리가 길러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뭐 그래요. 나누기가 뭐냐 그러면 이걸 뭐 5분, 10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걸로 문제를 못 풉니다. 이를테면 개념도 도구인데 도구가 집체많은 도구가 어디서 자기가 못 쓰는 도구가 될 수 없고요. 자유제재로 활용돼야 되니까 한 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로 이걸로 문제를 푸는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교육의 본질이 변화에 있어요. 아이가 좀 더 상승 욕구를 갖고 있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문제는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쉽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믿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내가 개념을 줬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삽을 줬으니 네가 땅을 파서 옮겨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마다 다르겠죠. 아이가 힘이 없으면 조금 풀 거고 힘이 있으면 많이 풀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해가면서 그 힘을 길러야 될 문제이지, 너 잘 모르는구나, 내가 퍼다 옮겨줄게. 그럼 애는 쳐다보고 삽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실력이 안 늘은 상태다.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훌륭한 아이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바라보면 얼마 안 되니까 마치 그건 아니고 대중의 방법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방향성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만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 가라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 밀도가 좀 낮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공부 밀도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매번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요 기간 내에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했어, 나 더 이상은 못해, 뭐 이렇게, 이게 난 최선이야. 근데 부모님 눈에는 뭐예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처먹고 이제 와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밀도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의 실력이 막 부족해요. 가르쳐야 될 것들이 점점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 이거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니? 라고 얘기해 줬는데 학교 시험 보면 가서 100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자신감이 뿜뿜해갖고, 그렇죠. 실력이 왜 이제 걱정하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어려워서 이 부분이, 얘가 지금 100점 맞는데 몇 달 지나서 고등학교 가면 이게 추락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 걱정이야. 막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으로서 다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아이가 지금 부족해서 고등학교 꼭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확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공부 잘한다는 90점 넘는 게 30%에서 40%를 줘요. 30%, 40%는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4, 5등급까지 고등학교로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애가 90점이 넘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왜 이러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학원이 잘못돼.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네. 점수가 안 나와.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학원이 문제. 그래서 시험만 보면 학원을 옮겨요. 왜? 학원이 잘못된 거야.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형 학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이렇게 말씀도 다 드렸는데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좀 학부모님들이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알찬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네. 수학교과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마음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산하고 개념을 도구화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승 욕구를 중간에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좀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보통 이제 상승을 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고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계단처럼 돼요, 실력이. 근데 실력이 계단처럼 가니까 조금씩 아이가 안 어렵게 가서 계단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계단이 2번에서 3번만 튀면 돼요. 만약에 3번을 튄다, 실력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실력을 2번만 치면 상위 1% 내에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과 심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로는 그 아이가 이제 수학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학 캠프들을 열었는데 작년부터 했어요.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백 개의 개념을 막 외우게 시키고 그걸 가지고 직접 문제 풀리는 걸 막 했더니 하루에 뭐 11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나누겠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보고 자기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서 11시간을 배우고 숙소로 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요.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자라 라고 하니까 이제 불을 끄잖아요. 소등을 하니까 애들이 화장실로 옮겨서 2-3시까지 해놓고 막 수학 교도소다 막 그러더니 얘네들이 소감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다시 오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감과 그 실력과 이런 성취감과. 부분들을 주는 프로그램이 계속 된다면 끝까지 해보고 싶다.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뭐 아이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한 수학 캠프를 매년 겨울에 하고 있는데 올해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장님 채널 구독하시면은 이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